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루토 8화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화도 어김없이 첫 장면은 과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오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붐을 좋아할 줄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1화부터 7화까지 오붐이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있느라고 인성 논란에도 해명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튼 드디어 오붐이 나와서 과거의 메이와 오붐의 서사가 밝혀지는데요.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이다랄까요? 첫 장면에서 메이 아버지가 오붐 회사에 메이랑 오붐이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약간 괴롭히는데, 아니, 할 짓도 참 없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괴롭혀도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오붐이 괴롭힘 당하는데 메이가 옆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솔직히 여기서 했는데, 아니 메이도 참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게 뭔가 약간 제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메이가 했어야 할 이상적인 답변은 뭐였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메이가 이 새끼가 나의 몸을 괴롭혀? 라고 하고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들이받아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 다음 장면에 메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는 하는데, 아버지는 메이한테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으라고 시키고 이게 아마 벤의 교통사고를 낸 배트맨의 변호인 것 같습니다. 메이는 나는 변호사로서 직업의식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지만 아버지는 오붐을 가지고 메이를 약간 협박을 해요. 그러자 메이가 오붐은 내버려 두라면서 여기서 아마 이 사건을 변호하면 오붐을 건드리지 않기로 아버지와의 어떤 계약 비슷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오붐이 메이를 찾아와서 배트맨을 변호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때 메이는 오붐에게서 벤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아서 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 저번 화에서 도대체 누가 메이 때문에 죽었나 했는데 그게 벤의 어머니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좀 따지고 들어보자면, 이게 스스로 그러셔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면 걸렸습니다. 예. 아무튼 오붐이 메이를 비난하자 메이는 오붐에게 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라면서 고등학생 때 방콕의 플라네타리움에서 오붐이 메이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메이가 만났던 사람은 오붐이 아니라 오붐의 교복을 입고 오붐 행세를 하고 있던 아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자신이 아니라 아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챈 오붐은 메이에게 그럼 그 우물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묻는데, 이때 연기가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서 남단의 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인생에서 본, 사실 몇 번 안 되긴 하는데 처음인가? 아무튼 인생에서 본 1인 2역 연기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고 싶은 연기였습니다. 진짜 눈빛부터 목소리, 그리고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사소한 몸짓까지 달라가지고 진짜로 쌍둥이 배우를 캐스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이의 첫사랑이 오붐이 아니라 자신의 쌍둥이 아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그 오붐의 표정, 그 생각하는 눈빛, 모든 것들이 이 남단 배우가 정말 각각 오붐과 아이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잠깐 오붐에게 이입을 해보자면, 오붐은 이때 아이윤을 정말 크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아이윤이 그날 오붐 행세를 했던 탓에 오붐이 불량배한테 좀 얻어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도 나고 자신을 정말 사랑해준다고 느꼈던 나의 애인이 사랑하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쌍둥이였다니. 아이윤을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윤의 존재 자체가 진짜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싫었을 것 같아요. 메이는 상처받은 눈을 하고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오붐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하고, 다음 장면에서 코솔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메이는 서럽게 울고, 그런 메이를 찾아온 오붐은 자신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는 메이를 차갑게 뿌리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쌍둥이 아이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차갑게 말하는 오붐의 목소리와 대비되게 그 얼굴은 아주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진짜 이 아이윤과 메이 그리고 오붐 셋의 사랑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요? 오붐은 일단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생각한 메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까 메이가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붐 행세를 하고 다녔던 자기 쌍둥이 동생 아이윤이었고, 메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의식도 접고 나쁜 사람을 변호했는데, 그 사람이 다치게 한 사람이 아이윤의 친구였던 데다가 그 재판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어머니도 그렇게 되셨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메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윤에게 미움을 받을 게 뻔하고, 아이윤도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기 쌍둥이의 여자친구인 데다가 언젠가 메이가 벤 사건의 재판에서 배트맨의 변호를 맡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받을 충격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셋의 사랑이 모두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윤이 오붐 행세를 했던 거는 그냥 장난이었을 뿐인데, 이게 사실 나쁜 장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메이와 아이윤은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에서 아이윤은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내내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윤은 메이에게 일몰을 보러 가자고 하는데, 또 일몰을 보면서 아이윤이 메이한테 아름다운 말로 일몰의 풍경을 설명하고, 메이는 자신의 첫사랑이 오붐이 아닌 아이윤이라는 것을 아이윤이 깨닫게 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신과 아이윤이 방콕 천문관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메이가 아이윤한테 대뜸 방콕 천문관에서 첫사랑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뭔가 메이가 조급해 보이고 항상 완벽하고 좀 새침한 이미지잖아요, 메이가. 근데 그런 메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메이는 학생 때 안경 낀 약간의 뭐랄까요? 공부벌레 이미지인데, 이때 메이가 나갔던 과학 경연 대회에서 메이의 실수로 팀이 탈락을 했는지 친구들은 메이를 원망하고 떠납니다. 혼자 남겨진 메이는 또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들이랑 같이 집에 가기 싫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이때도 사촌 오빠랑 전화를 하는 것이 문득 사촌 오빠가 진짜 착하구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메이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은 다 사촌 오빠잖아요. 아무튼 전화를 하면서 길을 가는 메이를 방콕에 불량 학생들이 나타나서는 가방을 뒤지고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이때 그 불량 학생들을 아이윤이 나타나서 물리쳐 줍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미 메이의 첫사랑이 오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윤은 더 이상 메이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메이한테 잡힌 손을 빼내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화에서 왠지 모르게 메이가 손을 자꾸 뿌리침 당하는 게 약간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윤에게 할머니는 오붐 행세를 하고 메이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는데, 아이윤은 거기다가 대고 정말 상처받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절대로 오붐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메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진짜 오붐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비행기 기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가면서 괴롭힘 당하는 오붐을 보게 된 메이는 그런 둘을 쫓아가서 또 변호사적 대사로 오붐을 야무지게 구해줍니다. 둘은 이때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을 하는데, 오붐의 이름을 들은 메이는 첫사랑을 만난 운명의 눈빛을 하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와, 근데 과거 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붐도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운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이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메이움이 조금 더 땡기는데 아무튼 메이와 움은 점점 더 친해지게 되고, 메이는 어느 날 오붐에게 사건 파일을 읽는 걸 도와달라면서 사건 파일을 내미는데, 글쎄 오붐이 그걸 펼쳐봤는데 그 안에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메이야, 너 진짜 정말이다. 이 장면이 정말 저는 뭐랄까 오글거리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이었어요. 다음 장면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는 메이를 찾아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을 메이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뜸 찾아와서요. 제가 보기에는 클라이언트와 메이 사이에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눈빛이 어쨌다면서 질투가 객기는 오붐이 진짜
진짜예요. 이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연애 그런 거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질투 많은 사람이 제 취향인지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오붐이 질투가 많은 모습을 보니까 제 심장이 왠지 두근두근 했습니다. 오붐이 나를 질투한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 장면에 메이랑 오붐이 정말 둘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씬을 나노 단위로 멈춰가면서 봤는데 멈춘 화면에서 마저도 목소리나 뭐 이런 몸짓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붐은 오붐이고 아이유는 아이유인 게 아니 어쩜 이렇게 다르지? 눈빛도 일단 너무 다르고요. 이 진짜 이 몸짓 몸짓이 똑같은 말을 또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볼 때마다 놀라고 이게 대체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질투하는 오봄에게 메이는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메이가 상상하던 자신의 첫사랑과 이 오봄의 사이에 괴리를 조금 느꼈나 봅니다. 그런 메이를 보고 상처받은 표정을 한 오봄이 메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묻는데 솔직히 소신 발언을 하자면요. 저는 이번 화에서 메이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메이는 아이윤을 방콕 천문관에서 한 번 잠깐 만난 거잖아요. 그때 아이윤의 아름답고 유능하고 용감한 모습에 메이가 반했는데 사실 그 잠깐 본 모습 외에는 메이가 아이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오붐을 일단 자신이 방콕 천문관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에 빠진 메이가 오범이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서일까요? 아무튼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살짝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몇 년간 기다려왔던 첫사랑에게 저렇게 지쳐버리는 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메이, 너 혹시 INTP니? 사실 오범도 용감한 모습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아름답고 유능한 것까지는 맞잖아요. 메이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메이가 조금 야속하게 느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붐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오붐을 위해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나쁜 여자 패티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이에게 결론적으로는 더 빠져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서럽게 우는 오봄을 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이때 오봄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정말 메이는 오봄을 전혀 한 톨만큼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적어도 오봄은 이때 메이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메이의 첫사랑이 아이온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한 차례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겠지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이윤을 달래주며 오붐과 메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할머니는 오붐이 메이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메이를 알고 계실 줄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붐이 아이윤한테 자기 대신 메이랑 헤어져 달라고 말한 것까지 알고 계신 게 오붐이 정말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윤에게 이제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렸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이 대사를 봐서는 할머니가 아이윤이 나중에 메이랑 사귀게 되었다고 말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또 사실 내 보석 같은 손주 2명을 다 속상하게 한 메이가 좀 미운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요. 아무튼 이 할머니는 다른 GL 드라마들과는 다르게 두 주인공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데 뭐 걸림돌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요. 다음날 눈을 뜬 메이는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메이에게 사촌 오빠는 앞으로 점점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이 카르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메이에게 사촌 오빠는 이제 곧 다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불길할까요? 뭔가 사촌 오빠가 방금 아주 안 좋은 플래그를 세워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병원으로 메이를 데리러 온 아이유는 메이한테 그날은 미안했다며 생각할 게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메이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가 될 거였다고 말을 합니다. 와, 근데 오봄이랑 메이랑 얼마나 사귀었던 건지
이때 메이는 아이윤 널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네가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이야, 그런 거 미루지 마. 그냥 당장 다 말해. 모든 비밀 발설해. 말하고 같이 해결해줘, 제발. 다음 장면에서는 젠의 집에서 썸을 타고 있는 핌과 젠이 나오는데 이때 젠이 주문한 식물이 집에 도착을 하고 그 식물들을 응? 팽이 배달을 합니다. 저는 젠이랑 팽이 서로가 핌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게 서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팽은 젠에게 자신은 핌에게 아무런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없다며 젠과 핌의 관계를 응원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걸 또 뒤에서 핌이 듣고 있어요. 또 상처를 받는데 또 이 다음 장면에서 아이윤을 만난 팽은 자신이 젠을 좋아하게 됐다고 연애 상담을 합니다. 와, 정말 이 젠, 팽, 핌 삼각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도 이 삼각관계의 그 종착지가 어디일지 도저히 모르겠었는데 지금은 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희망, 그저 빛, 팽이 메이의 첫사랑이 아이윤 너 아니냐면서 너 옛날에 오분 교복 입고 오분 행세하는 거 좋아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뭔가가 떠오른 아이윤은 곧바로 메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벤의 재심 이야기를 하는 메이와 사촌오빠가 나오고 제 생각에는 메이가 이번에는 벤을 도와주면서 과거에 자신이 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메이가 벤을 도와줬을 때 뭔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또 메이한테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기 딸 메이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된 이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서도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윤 메이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윤이 메이의 집에 헐레벌떡 그렇게 도착을 했을 때 메이는 사촌오빠 코라스로 떠나고 없고 아이윤은 메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첫사랑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메이가 당시의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첫사랑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는데 빨대 물고 나타나서 메이를 구해주는 아이윤이 참으로 오글거리고 좋았어요. 이 오글거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도파민. 사진을 보면서 메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유는 이때 메이가 만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드디어 기억해냅니다. 이때 기억이 났냐는 메이의 질문에 볼이 빨개져가지고는 얼빠진 아이윤의 반응이 너무 귀엽습니다. 메이가 뭘 물어도 아이윤이 거기다가 어허, 으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침대에서 세 바퀴 굴렀지 뭐예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메이가 아직도 쓰고 있는 듯한 머그컵은 그날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메이가 산 머그컵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아이유는 내가 정말 메이의 첫사랑인 걸까? 하고 메이의 침대에서 구르고 앓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 같이 기뻤어요. 드디어 메이는 전화를 끊고 사촌오빠에게 만약 아이윤이 그 거짓말에 대해 고백한다면 나는 며칠 동안 화를 낼 거야. 하지만 아이윤이 그것을 비밀로 한다면 적어도 아이윤이 나를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아이윤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벤이든 그의 엄마든 코솔이든 상관없이 아이윤은 모든 걸 날 위해 무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시력 회복에 대해서는 언제 아이윤한테 말할 거냐는 사촌 오빠한테 내 눈이 완전히 회복되고 아이윤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메이가 하는 말들이 뭔가 전부 다 굉장히 찝찝한 게 메이야, 너 뭔가를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찝찝해요. 이게 메이 생각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왠지 잘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아까 사촌 오빠가 세운 플래그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더해져가지고 아주 좋지가 않아요.
다음 장면에서 코솔에게 전화해서 캠핑카 다 고쳤냐고 물어보는 아이유는 아무래도 메이를 캠핑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머그잔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그잔을 들고 이렇게 마시면서 행복을 즐기는 아이윤을 보며 저까지 행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곧 닥쳐올 시련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고편에서 모두가 그렇게 기다려온 캠핑카 씬이 나오는 것이 참으로 좋지만 또 오붐이 깨어나는 것이 제 생각에 이제 곧 아이윤과 메이가 서로 숨겨왔던 비밀이 다 밝혀질 것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 이 모든 시련을 둘이 어떻게 뛰어넘을지 제가 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저는 플루토 제작진들을 믿고 아이윤과 메이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싶고요. 이번 플루토 8화는 참 할 말이 많았던 화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8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플루토 8화에 대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